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강팔문입니다. 시장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남영 부회장님을 비롯한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우 경영개발본부장입니다. 최대흥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고기훈 전략기획처장입니다. 김태진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조세진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이영민 교통약자지원센터장입니다. 서준원 주차관리센터장입니다. 그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조 경영관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사장, 이사회 감사 및 2본부 1실 8처 2센터 1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 말 기준 정원 191명 중 현원 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쪽 재무관리입니다. 2024년 도시공사 본예산은 6,890억 원이며 안정적 재무관리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 분기별 리스크 관리 등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 말 공사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및 평택시의회 세수 부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30억 원을 평택시에 배당하였으며 총 5천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하는 등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체 추가 상환 등을 통해 부채 비율을 150% 수준까지 절감할 계획이며 행안부 부채 비율 기준을 준수하여 안정적인 부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보유토지 관리입니다. 공사가 현재 보유 중인 토지는 404필지로 면적은 58만 7천 제곱미터이며 토지가액은 1,974억 원입니다.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는 346필지 약 53만 제곱미터이며 평택호 관광단지 등 사업용 토지는 58필지 5만 6천 제곱미터입니다. 농지 등 220필지를 지역 주민에 임대하고 있으며 평택시 등 공공부상임대를 지속 추진하고 미활용 토지 활용 및 철저한 현장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단계 44만 평은 평택도시공사가, 2단계 102만 평은 우리 공사가 32%를 출자한 브레인시티 PFV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은 금년 8월 말 기준 1단계 75.82%, 2단계 59.97%이며 금년 말 반도체 업종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11차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용수 공급시설, 공공 폐수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는 평택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상 추진 중이며 브레인시티 1단계 산업시설 용지는 현재까지 총 60필지 중 42필지를 분양 공고하였으며 이 중 28필지 4,727억 원의 분양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의 하천 정비 공사를 착수하고 하반기 1단계 부지 조성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잔여 산업용지 32필지를 순차 공급하여 원활한 용지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조 평택 브레인시티 바둑팀 추진 현황입니다. 브레인시티 분양 홍보 및 평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년 6월 여자 프로바둑기사 4인을 선발하고 평택 브레인시티 바둑팀을 창단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 PFV가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레인시티 바둑팀은 금년 7월부터 NH 농협 한국 여자바둑 리그에 참여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총 56경기 168대국을 치르게 됩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팀은 현재 정규리그 1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어 평택시와 브레인시티 홍보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3-309입니다. 우리공사는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지분 5%를 투자하고 있으며 3-309 약 20만 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FD 41블럭을 제외한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FD 41블럭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도시지원시설 용지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 공사 준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현덕면 권관리 일원의 20만 평 규모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금년 8월 기준 사유지 보상 협의율은 99.9%로 재결 대상 외 총 1,870억 원을 보상 완료하였고 금년 4월부터 국공유지 유무상 귀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부터 도시미관 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광단지 내 지작물 철거 및 가림막 설치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8월 기준 이전 대상 324명 중 270명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성면 철거 등 이전 대상 지작물이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조성계획 변경 및 평택시와 선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여 매력적인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중터미널 부지개발 사업입니다. 안중터미널 부지개발 사업은 우리공사가 지분 10%를 투자한 민관 합동 PFV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주상복합시설 및 터미널 신축 이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융시장 정색 등으로 부동산 PF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사업자와 금융 조달을 위한 조건을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금융 조달 선행 후 내년 주택사업 승인 및 착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덕동 일원에 569세대 7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20억 원입니다. 작년 2월 공사 착공 및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 기준 공정률은 55.2%입니다.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25년 7월 사용 승인 및 정상 입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진이 3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진이 3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공사가 20%를 출자한 진이 3산단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기준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은 약 98%이며 산업시설 용지는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지원시설 용지 등은 분양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주자 택지 34필지는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금년 말까지 이주자 택지 미공급 5가구에 대한 공급 방안 확정 및 산업시설 용지 부분 준공을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지원시설 용지 부분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조 신규 사업 중 경기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10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었고 22년 10월 민간사업자 본안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금년 7월 공공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경자청 등 관계기관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TF회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신속히 개발 방안을 확정하여 금년 말에는 투자 타당성 검토 영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고덕국제학교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가 공동주택 용지 4필지를 공급하고 우리공사가 이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국제학교 건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공공주택 용지 1차 2필지에 대한
지방공기업 평가원 투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 참여 등에 의한 주택사업 추진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2026년 1차 주택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조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 포성읍 일원에 44만 평 규모의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합동 방식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년 3월 평택시 주관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작년 10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가 해제됨에 따라 평택시 요청으로 금년 6월부터 도시공사에서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수소에너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준공된 평택 수소 생산기지와 연계하여 수소도시지원센터, 수소개질기 국산화 사업 등 수소에너지 사업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3월 수소개질기 국산화 시설 토목공사를 착수하였으며 7월에는 탄소 포집 시설 토목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또한 9월부터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축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 및 수소개질기 국산화 시설이 준공될 예정이며 27년 수소도시 지원센터 준공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조 대행사업 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안정, 신평, 신장지구 등 7개 지구 총 21개 사업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정지구 달보드레 센터 등 8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신평지구 다가치 커뮤니티 센터 등 3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 말까지 신장지구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 등 5개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신장지구 테마가로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을 준공하여 구 도심 활성화 및 평택시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입니다.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54개소 4,294면이며 금년 8월 기준 약 249만 대의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였으며 수익금은 28억 원입니다.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픽토그램을 활용한 주차 안내판 설치, 무정차 출차 상용화, 24시간 고객 응대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정기권 개선 등 주차장 혼잡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중단, 무정차, 무인 안내에 산무 공영주차장 구축을 위해 챗봇 기술 도입 등 IT 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현재 이동지원 차량 55대 및 바우처 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원, 상담원 등 총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기준 운행 실적은 9만 1,8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으며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즉시콜 및 바우처 택시 운행으로 차량 가동률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년 9월부터 경기도 광역 이동 서비스 전면 배차에 따른 이용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상담원 CS 전문 자격 취득 및 운전원 안전운전 인증, 차량 중차 등을 통해 서비스 향상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조 교통정보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교통정보센터는 6명의 인원이 평택시 687개 교차로의 신호관제 및 교통정보 수입장치 등 221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평택 IC 상습 정체구간 신호체계 최적화 등 관내 주요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교통정책 효과 분석, 평택시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여 평택시 교통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조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안중 레포츠 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위촉 강사 포함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기준 약 1만 명이 교통공원을 이용하였으며 평택교육지원청 주관 온마을 원클릭 사업,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교통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진이천 유원지 관리 운영입니다. 진이천 유원지는 21년 7월부터 공사가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오토 캠핑장, 수변 쉼터, 레일바이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기준 이용객은 캠핑장 8,887팀, 레일바이크 1만 2,145명이며 수익금은 약 3억 원입니다. 다양한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분기별 시설물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한 유원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립추모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시립추모공원은 현재 보안 규모가 약 1만 3천여 기로 금년 8월 기준 개인단 98%, 부부단 99%의 안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단 증설 등 만장에 대비하여 왔으며 금년 말 제2추모관이 준공되면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말까지 평택시와 지속 협의하여 공간 배치, 매뉴얼 현행화 등 제2추모관 운영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내리캠핑장 관리 운영입니다. 내리캠핑장은 팽성읍 내리문화와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기준 이용자는 2,299팀이며 수익금은 약 3,700만 원입니다.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캠핑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도로 제비산먼지 흡입 차량 관리 운영입니다. 도로 제비산먼지 흡입 차량은 현재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 기준 총 주행거리는 약 5만 5천 킬로미터이며 총 29톤의 분진을 수거하는 등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관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 6일부터 평택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은 8억 5천만 원으로 7명의 인원이 번호판 제작 및 탈부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기준 매출액은 약 3억 8천만 원이며 일평균 261건의 번호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네, 정말 늦은밤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영개발본부장님은 제가 뭐 질문할지 아실 것 같아요. 시설관리본부장님하고 저하고도 간담회를 세 차례 좀 했었죠. 이제 먼저 우리가 이주택지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됐나요? 진이 삼산단.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4필지에 대해서는 뭐 완료가 됐고요. 5분의 이주자택지가 마련이 안 돼서 그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연시설 용지로를 갖다가 변경해서 이주자택지로 변경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주민과 또 그 사업자와 또 의견 등이 좀 합의가 좀 안 되고 있어서 아니 사업자가 지금 수익이 하나도 많이 발생하지 않아 갖고 돈이 없어서 주민들이 수건 사업인 약속했던 사업들도 진행을 못 시키는데 그 5필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 현금 보상해 준다고 사업자가 얘기를 해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자가요,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좀 실행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었는데, 그 토지라는 게 어때요? 지원시설 용지 얘기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지원시설 용지 그 지원시설 용지로 해서 이게 분양이 가능할까요, 제대로? 분양과는 별개로 어쨌든 그 자금을 빌려서 그 자금을 가지고 지금 일단 산업단지 부분 전공도 해야 되고 이주자 택지 문제도 해결해야 돼서 거기에 먼저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저희한테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수곤하고 주민들이 실은 이 산업단지 하면서 시행사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이거 완결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완결하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 금액은요, 뭐 90억대 정도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실행은 되지 않아서 상황은 좀 더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진행될 때 다시 한번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도시가스 유입하고 마을회관 건립까지도 요구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실은 상당히 많은 금액 몇백억이 들어갈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90억 대출로 받아서 그게 다 메꿔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아마 우선은 경기도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하고 시하고 일단 그 부분 전공이라도 낼 수 있도록 해야 그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좀 적어서 그쪽도 요구가 있어서 일단 입주업체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 하잖아요. 예, 준공이 나야 그분들이 어디 가서 사업자 대출을 받든 무슨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금 마련을 좀 PF를 일으켜서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공사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도시공사가 지분이 저희가 20% 지분입니다. 좀 그럼 우리 동호홀딩스가 몇 프로 지분 참여했죠? 그때? 그쪽에서 그 민간 동흥 측에서 관련된 기업들하고 해서 전체 80%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20%라 그러면 거의 두 번째로 많은 우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흥 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네. 근데 난 이 사업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총 사업비가 3,200억이잖아요. 근데 자본금이 5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 물론 이게 뭐 경기도나 뭐 여러 군데서 뭐 이렇게 함께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부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작한 이 삼산 사업이에요. 이래니까 우리 은살리에 또 산단이 들어선 데는 그런 계획이 주민들이 삼산단을 모델로 해서 더욱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주자 택지를 아직까지 마련을 못해요. 예? 아니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완충녹지 공간을 좀 활용해서 이주자 택지 마련해 주겠다고 얘기를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도 펴줬잖아요. 근데 워낙 그 완충녹지 공간이 우리 이주자 택지 필지였잖아요. 근데 경기도에서 완충녹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완충녹지 공간을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게 승인이 날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간담했다나 뭐했다나 그 항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민들을 본의 아니게 주민들을 속이게 된 그런 사항들이에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도시공사 뭐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뭐 이걸 뭐 해결할 방법도 솔직히 없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한계점에 부딪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슨 간담회나 의원들의 질의 속에서만 이걸 해결을 하겠다고 얘기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 외적으로 길바닥에 나 앉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좀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나서 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 지원시설 용지 그거에 저도 약간 희망을 걸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한번 뭐 그걸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그거를 가지고 분양을 해서 이주자 택지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환은 안 돼요?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 지금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는
계속 이에 대해서 할인 분양이라도 하자고 요구를. 그 지원 시설 용지를 좀 용도를 변경해 주면 그건 또 산업 지원 시설 산업- 용지라고 하니까 분양이 안 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좀 풀어서 다른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산업단지 내에서 지원시설 용지를 제외하고 다른 용도로 했을 때는 가치가 그만큼 더 저하되는 그런 상황이 저하돼서 예,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업성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용지가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할인 분양이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 주체는 할인 분양을 할 경우 그만큼 또 사업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대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20%고 그래서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통과시킬 가능성 방법이 없는 상황이 이건 뭐 상황인 충분히 안 걸 맞아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20%라는 개념이 우리 한 회사가 80%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사실상 그 그다 집단이 연계되니까, 다 갖고 있는 같은 연계되니까 같은 의견을 하겠지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또 그분들을 컨테이너에서 살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주택지 들어가려고 기다렸던 어르신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남이 아닌 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한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주택지 문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약속한 대로 도시가스 빨리 유입시켜주고 마을회관 건립해주고 외곽 전기시설 지중화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예?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진행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뭐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방안을 좀 노력은 찾아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라는 것이 사업 안에서 권한이라는 것이 그게 문제- 너무 그게 작아서 아무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무도- 확답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도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어 이거 지금. 예? 근데 약간 책임을 갖자는 얘기예요. 네, 책임을 노력하겠습니다. 갖고 한번 해주세요. 이분들 전부다 아니 이분들이 뭐 내가 산업단지 만들자고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이분들의 가장 큰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믿음인 줄 알아요? 평택 도시공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 주민들이 믿었던 거예요. 예? 평택 도시공사가 참여를 안 했다면 이분들은 맨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승낙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공공기관인 우리 평택 출자기관인 도시공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은 믿고 주민들은 믿고 진행해 왔는데 이제 와서 도시공사 나몰라라. 예? 나몰라라는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그분들 노력을-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네. 안 비춰지니까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거 벌써 앞으로도- 제가 간담회 이제 3년이 흘렀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욕 많이 먹어요. 의원이 뭐 하는 짓이냐고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도시공사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시하고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승영 의원님. 이거 저도 뭐 이관우 의원님이 그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뭐 간담회도 하고 뭐 이제 뭐 지역은 아니라 근데 이게 이 자료를 보면 산업 용지는 다 분양이 됐잖아요. 네, 그럼 근데 거기 이주택지는 들어갈 수 있게끔 시설을 지금 안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주택지를 34개 빌지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됐는데요. 5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다른 토지를 용도 변경을 하거나 하는 그런 토지 연격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몇 프로죠? 우리 공사가 출자한 참여 비율이? 저희가 44만 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2만 평에 대해서는 PFV의 32%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그 협약에 의해서 평택시와 그 도시공사가
다수 의결권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산업들을 할 때는 지금 뭐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잘 모르지만 이 도시공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사장님 말씀은 우리가 20%밖에 주주 구성이 안 되니까 당연히 하면 그쪽 입장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15년도에 구성이 된 거예요. 이 사업 네. 시작이 뭐 사업 기간은 15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은 도시공사가 참여하니까 이게 시가 하는 거라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가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제 이렇게 도시공사 평택시 도시공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막상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 현안이 잘 해결되기도 바라고 그런 반면 교사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대표님? 아니, 아닙니다. 늦게 오셨어요? 아니. 우리 도시공사가 뭐 개발 사업이나 신규 사업, 대행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합쳐서 책자에 보니까 20여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부하가 좀 걸리나요? 저희가 현재 인력 운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관우 의원님께서도 지금 진입산업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긴 시간 동안 저도 옆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죽하면 또 사정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이렇게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잘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물론 많은 사업들을 하시다 보니까 뭐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나 중시적인 역할을 또 하고 계시고 취약계층, 아동 손을 안 대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우리 모두가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우리 도시공사가 또 신뢰가 될 수 있도록 또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위원님들도 하나하나 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해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20여 가지가 넘는 사업들 앞으로도 중장기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사업들도 있고 한데 고생은 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신기일전하셔서 네.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호 관광단지가 몇 번 좀 기간 연장이 된 건가요? 기간 연장은 안 됐죠. 예, 기간 연장은 안 됐습니다. 된 건 아니고 예, 도의 승인고시 받고 기간 연장 23년 12월에 된 거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구 페이지. 관광단지 그 승인고시 난 거는요. 네. 그 사업자를 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게 변경한 거. 이 컸고요. 그다음에 조성계획 자체도 요때 1차 이제 조성계획을 저희가 승인을 같이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진행이 지금 거의 토지 보상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토지는 100% 됐고 네, 사실상 지상도 거의 뭐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에는 지장이 좀 없는 겁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28년도에 얼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단순히 토목공사를 예. 하거나 뭐 하는 부분이야 그때까지 충분히 완성시킬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는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이제 무엇을 채우는가 뭐 여러 가지 뭐 숙박이나 상가나 운동 뭐 여러 가지 쇼핑 시설에 많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에 뭐 변경된 거는 없습니까? 애초에 계획된 거하고. 지금 조성계획이 원래 이 당초 이 사업은 평택시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 도시공사로 이관을 사업자 변경을 했고 그래서 사업자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그 조성계획이 현실하고 좀 부합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예. 했기 때문에 지금 조성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변경된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매장 문화재는 뭐 지금 진행 중인가요? 네, 시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예. 때문에 이 시굴한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발굴이 일부 되면 이제 정밀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게 나오게 되면은 정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일정 지역에 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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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평이 다가 아니고 네, 제가 여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내일 모레 현장을 활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책지원관 통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네. 책자를 그대로 카피해서 그냥 보내줬어요. 전체적으로 도시공사 하는 일을 이 책자 그대로 이거를 다 카피해서 보내줬어요. 책자는 이미 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책자를 2번을 보는 격이 되는데 제가 요구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정책지원관이 전달이 잘못된지는 몰라도 이 위원회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세세한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책자를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저희도 알고 공부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면은 필요 없더라도 내용은 시에서 이양받아서 하기 때문에 뭐 그 관계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경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세세하게 자료를 제공을 해 주셔야죠. 책을 카피해서 정책지원관한테 보내주면 어떡합니까? 아니, 의원님 요구 사항이 뭔지를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요. 예. 그 내용에 따라서 상세하게 의원님께 예, 그런 거 사안이 하나하나가 있으면은 그런 거 알아드리도록 하나하나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이 틀려집니다. 네. 정책지원관한테 제가 부탁을 한 거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전달한 거하고 똑같아요. 필요 사항이 있으시면요. 저희가 내일 모레 산건의 현장 활동 있으시잖아요. 예. 그때 자료를 준비해서 그때 물론 도면하고 다 내부에 가지고 드리도록 오시겠지만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네,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미리 예. 좀 연락을 주시면 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그날 제공해 드리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상임위 구성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챙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그런 식으로 주시면 안 되죠.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대표님 앞으로 더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큰 네.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원래 3일 동안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틀 하고 하루 현장 활동이라 좀 늦게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면서 느낀 것 중에 그냥 뭐 간단한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주요 사업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다 그냥 도시공사가 하는 거지만 그 안에 보면은 이 경영개발본부가 있고 시설관리본부가 있으면 그 안에 보면 전략 경영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처가 최소한 처나 밑에 뭐 이 안에서도 뭐 부서가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을 텐데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시청에서 평택시 예를 들어서 뭐 건설 도로과든 뭐 교통행정과든 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 거기서 온 자료들이 그냥 평택도시공사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 부서가 하는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이 하는 뭐 부서가 이제 좀 명확한 데도 있긴 한데 주차관리센터야 주차 여기서 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만 좀 이 업무 보고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그 목차와 함께 어디가 담당하는지 목차에 그 담당 철을 그렇지 사업 설명서에도 뭐 평택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다는 이게 도시공사의 어느 부서가 하는 건지 네. 그럼 이게 전략기획처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는 좀 부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나중에 문의를 할 때도 정확히 이 사업은 여기서 하는 거니까 여기다 문의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유념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작성하겠습니다.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24년도 뭐 예산 이렇게 봤는데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감된 게 있고 뭐 증된 게 있어요. 뭐 증된 건 저희 대행 사업이니까 뭐 그렇다 대부분 그럴 것 같고 감된 거는 어떤 것들이 감된 겁니까 주로? 이게 액수로 보면 작은 게 아니라 한 1,054억 개발 사업 중에 예, 도시개발처장입니다. 그 개발 사업비 중에 일부 공정 계획이 당초하고 조금 지금 어긋나가서 일부 내년으로 전용하거나 이렇게 된 부분들도 같이 사업계획의 지원으로 예.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 도시공사는 뭐 조직 진단이나 재정 진단을 언제 받은 적이 있나요? 조직 진단은 지난해 받아가지고 그게 1,000원 늘린 거죠? 네, 두 개로. 두개 본부로 이제 했고요. 재정은 자체 재정 진단만 재정은 받습니까? 저희가 5개년도 계획을 계속 수립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금년에도 5개년 계획을 그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수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디 전문기관이 어디예요? 전문기관이 좀 파악해서 나중에 의원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된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ES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거 인증은 어디서 받았어요? 어디서 봤나? 인증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던데. 그것도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뭐꼭 지금 답변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럼 평택 빅스 공사체는 전액 상환된 겁니까?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어요? 상세한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각 사업별로 얼마를 상환했고 얼마를 지금 남아 그것도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파악을 주십시오. 해서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평택 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은 어떻게 돼요? 한 170% 정도. 언제 기준으로요? 6월 말 기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기준하고는 거의 유사한가요? 유사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환 중에 있어서 금년 말에는 한 15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유 토지 현황이 쭉 있는데 보유 토지 현황 중에서 지금 이 출자액은 공시지가예요, 감정가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 출자액을 여기다 액수를 산정합니까?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 예. 그 장부가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하는 거죠? 시에서 출자할 때 그 평가에서 당시- 그 당시에 가격으로 그냥 평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늘어났다 하더라도 계속 네, 현재 장부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재평가 안 하면. 예, 왜냐하면 회계상으로 재평가를 하게 되면요, 계속 재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비용이 워낙 커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갖고 있다가 처분 시점에 다시 감정평가에 그 차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게 매년 해야 됩니까? 지금은 한 번 지금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안 회계적으로는 하는데 예, 만약에 예. 평가를 하게 되면 매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다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무상임대 근거 조항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어떤 법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지속해 주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그 브레인시티 일반 산전에서 좀 이제 지금 그러면 1단계, 1단계만 분양하셨습니까? 2단계도 분양했습니까? 2단계는 PF부에서 분양을 하고 있고요. 네. 1단계는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고 여기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2단계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포함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그럼 여기 지금 그 중간 페이지 보면 브라인 시스템답게 산업시설 용지 1호차 공급해서 24년도 8월까지 했을 때 총 60필지 중 42필지 7,234억 원. 이걸 분양했다는 거예요. 분양을 공고를 해가지고요. 이걸 공고했고 그래서 이 28필지를 매각했다는 뜻입니다. 계약 체결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게 3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32필지가 남아 있고 네. 이거는 아직 분양을 했는데 안 팔린 것도 안 있고요. 팔린 부분이죠. 분양이 아직 안 돼, 공고를 안 한 것도 있고요. 일부는 공고 안 했습니다. 네, 네. 공고 안 한 건 어느 정도 돼요? 필지가? 지금 42필지 분양 공고했으니까요. 지금 18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아니 그러면 분양 공고 낸 건 다 팔렸어요? 아니요, 분양 공고된 것 중에 28필지 팔렸다고요. 아, 28필지 패고 예. 미분양 그러니까 공고를 아직 분양 공고를 안 낸 거는 안 된 것은 이제 60필 중에 42필지를 분양 공고했으니까 18필지가 남아요. 남았고 예. 저기고 예. 그럼 이 미분양 된 데는 어떤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 그리고 이거 어쨌든 분양을 해야 우리가 회수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고자 하는 원매자가 있어야 팔 수가 있는데 원매자가 없으면 팔 그러니까 수가 그 없는 원매자가 네. 어떤 용도이고 이게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냐라고 여쭤보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지금 투자 그 의욕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도 별로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투자를 좀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 공고를 하더라도 이게 미분양되는 사례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사업비 약 2조 9천억 원 1단계, 2단계 다 합친 거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단계에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1단계만 얼마? 예, 1단계 사업비는 당초 대비 좀 증가해서 한 9천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어떻게 분양했고 어디가 계약되고 어디가 미분양됐는지 좀 자료 좀 예, 예,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평택구 관광단지 말씀하시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총 3회 실시한 거로 나오잖아요. 네. 이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이거 하신 거예요?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투자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이 개발 사업을 하면서 네. 여기에 들어올 컨텐츠를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그런 단계도 아니지만 그런 수요 등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거기에 좀 그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안 공모를 받았어요. 네. 이 받은 3회에 대해서 좀 자료 네.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25년 상반기 승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그 계획 조성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이제 그 안에 어떤 시설 등을 아니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나 사업자들이 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신규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쉬운 여건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어떤 시야하고 조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시에서는 이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경기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수요는 더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시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선도 사업을 통해서 좀 집객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구 관광단지 개발 사업으로 발행한 부채가 어느 정도 돼요? 채권이? 지금 관광단지를 통해서 직접 개발한 그 기체 승인 받아가지고
차입한 건 없고요. 그 용지보상 채권만 일부 거기서 채권을 발행한 게 있습니다. 400억대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400억 외에 나머지는 479억, 예, 479억이. 아닙니다. 브레인시티에서 나오는 그 보상금이라 아니 그 분양대금이랄지 이런 부분 등을 다른 사업에서 나오는 대금 등을 이쪽으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쪽의 이자나 이쪽의 이자가 동일해요? 몇 프로 이자를 가지고 채권을 발행했다면 또는 우리가 은행에서 어떤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 한 평균 금리가? 4.1% 현재는 조달 금리가 4.1%입니다. 그럼 그게 분양이 안 되면 계속 우리가 부담해야 될 액수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10페이지 뭐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진척이 가능해요? 현재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지금 PF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중터미널 부지개발 사업 동안 현재 PF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럼 이 사람들은 토지 미납됐고 지연 손해금도 내야 되는데 이건 소송으로 받아낼 거예요? 어떤 계획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이 사업자는 이 돈을 어디서 빌려서 이런 부분을 채우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그냥 지원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문 뭐랄까 퀘스천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 PF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더 이상 어느 정도 진전을 좀 멈추고 있는 것이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서 현명하다고 이렇게 이 사업자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협약에 이 조건이 현재는 해지가 가능한 조건이 가능합니다. 네? 예, 계약 해지 근데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것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네,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다음에 그 14페이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은 뭐 경기자유구역청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데 실제 진전이 있는 네. 겁니까? 진전이 있습니다. 어떤 진전이 있습니까? 예, 공영 개발로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요. 경기 도시공사와 저희 평택도시공사가 함께 이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 거의 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결정돼요? 조만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반기 내 네, 그런 방향에서. 네, 근데 그 전에 불과 뭐 몇 개월 전에는 네, 경기도시공사도 신도시 사업에 네, 자기네 자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실 여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어디 뭐 여유가 좀 생기겠나요? 아마 자기 본인들의 아니 경기도시공사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진단을 해본 결과 나름대로 그쪽에 사업성이 있고 또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경기도시공사에서요 3기 신도시 자금이 이제 거의 그 사용이 돼서 추가로 자금 계획을 봤을 때 추가 투자 여력이 있다고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이 출자 타당성 검토 관련 용역 추진이 24년도 2월이에요. 네, 근데 추진 예정이 또 25년도 3월이면 거의 1년이란 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출자 타당성이 있는지를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한 거고요. 24년 2월에 그리고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검토를 받아야 이 됩니다. 용역 추진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내년 초쯤 나오겠어요. 24년도 2월에 그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을 발주한 건 언제예요? 네, 용역 발주를 이미 해서 그 결과물이 1차 나왔는데요. 저희가 사실 요구했던 게 구역계를 좀 축소한 그 방향대로 그 자동차 클러스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업체 사정상 자기들이 용역을 그 추가로 진행해 나갈 수 없다고 그래서요. 그 업체와 일단 정리를 하고 새로운 업체를 통해서 나머지 용역을 좀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그걸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 가져가서 타당성 검토를 받으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계획도 좀 시간이 지체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번째 새로 계약하는 업체하고 이제 용역은 선정이 돼서 이제 계약을 이제 곧 진행할 거고요. 이게 그 업체하고 이제 나머지 용역을 정리를 하면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초 정도면 결과물이 나올 거고,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 일정을 저희가 요청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 걔네 일정에 맞춰서 이게 용역이 가져가야 돼서요. 사전 협의를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1차로 용역했던 데는 얼마의 용역 계약을 했어요? 용역 계약이 원래 그 1억 1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1차로 나왔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거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정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원래 계약서상에 그 품셈들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행된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고 이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대가에 대해서 그 업체와 저희하고 이견이 있는 건 결국은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결론이 안 나면 소송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2차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데는 어떻게 용역 계약을 어느 정도 액수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래요? 그 2차로 하는 데들은요,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그 용역 업체에 원래는 그 출자 타당성 용역을 민간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그 민간 업체랑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법 개정 고사항이 걸리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한 5천, 4천 정도의 아마 연구 용역비가 지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 업체가 그냥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수행해 주겠다고 해서 2,200의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내리 캠핑장 관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네. 부서가 이걸 하고 있어요? 시설 관리팀에서. 그럼 시설 관리팀에서 관리처예요? 시설 관리처가 하는 게 내리 캠핑장 어디예요? 진이촌 유원지하고 예. 그 평택시립 추모공원 이렇게 세 개 추모공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예. 다른 데는 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이 운영 예산 4억 6천은 시에서 위탁받은 거니까 시에 전액 주는 거잖아요. 지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여기 수입은 받아서 시에다가 그 부분 수입은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거를 정산을 해서 처리합니까? 그대로도 돌려드립니다. 그대로 시에다. 그럼 네. 이 내리 캠핑장 1년 수입은 얼마예요? 23년도 기준으로 6,500만 원이었습니다. 23년도 6,500만 원. 올해는 아직 뭐 상반기 것까지 나왔어요?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3,900만 원입니다. 6,900만 원. 이게 이제 그 캠핑장 사용하신 분들이 캠핑장 그 비용 사용한 비용 하는 거죠? 여기 캠핑장 비용 예, 예. 그 저희 그 평택 시민 타 지역 이렇게 나눠서 하고 예, 있고 예. 예, 할인 무료 뭐 이용자도 시민들 있고 할인 받는 거, 예, 뭐 하는 이런 거 거 하는- 다 해서 이게 보면 지금 이게 30면인데 주말에는 거의 다 30면 이용이 돼요? 주말에는 거의 100% 차는데요. 저희가 30년 중에 주중에 운영은 20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캠핑장 사이트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 갖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년만 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은 20면. 예, 가동률 그 연평균으로 했을 때 가동률 한 4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중 포함해서 예, 월요일 뭐 30, 이런 거 38%. 포함해서 예, 48%. 예. 48%. 예. 아무래도 주말에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여기 하도 많이 다녀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유승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뭐 저 개발 사업, 신규 사업, 대행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인력에 좀 고충을 겪고 계시다 했는데 대부분 중장기 사업이 많은데 고덕 국제학교 건립 지원 이걸 보면은 지금 이제 2024년 5월에 타당성 검토를 했고 검토 완료가 2024년 12월에 이거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 26년에 이제는 착공 예정이에요. 네, 26년에 정식적으로 착공 예정이는데 그것도 이상은 없는 거죠. 네, 네. 지금까지 지금 현재는 3순위로 해갖고 결정이 다 된 건가요? 3순위요?
학교에 대한 결정은요, 저희 공사에서 관여하지 않고 평택시에서 그래요? 선정을 합니다. 평택시에서 선정하는 네네. 거죠. 우선협상 대상자는 평택시에서 용역 선정합니다. 맞고 타당성 검토해갖고 완료되면은 거기서 추진하고 이제 아, 착공까지 아니요, 완료. 이거 타당성 검토하는 건 주택 사업에 관한 겁니다. 저희는 국제학교 관련해서는 그 국제학교 건립을 위한 그 비용을 저희가 그 아파트 사업을 통해서 발생된 이익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건 아파트 건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뒤에 보면은 대행 사업 중에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일일 등록판 번호판 발급 건수가 261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3월부터 하셨는데 혹시 이건 급증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로는 자동차 등록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시나요?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조금씩 늘어나고 조금씩 있다고. 늘어나고 네, 있어요? 네, 그럼 이 하루에 261건을 발행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및 부설 주차장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거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 그 주민들의 민원을 보면은 주차장을 옛날에는 그 바깥에서 잠깐 세우고 네. 번호판 그걸 작업을 하실 때 안 했는데 요새는 주민들이 또 민원이 들어가면은 금방 또 와서 거기에는 CCTV가 없지만 주차 관련에 대한 CCTV가 없지만 또 이번에 주차 관리를 너무 철저히 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이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대해서 혹시 뭐 주차장을 좀 넓힌다든가 더 추가로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으신가요? 우선 자동차 등록번호판 관련한 주차장 문제는 큰 문제는 없고요. 왜냐하면 잠시 와서 부착만 하면 바로 떠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평택시 안에 주차장이 공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걸로. 그것도 평택시 전체적으로 주차장은 많이 부족은 하긴 한데 차량 등록 그 번호판 해러 가서도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민원이 저 알고 있어갖고 이거 사실인가 제가 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저건 네. 네, 따로 저희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지금 그쪽 시설을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번잡하게 막 이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은 사실은 저희 쪽에 접수된 건 없고요. 아직까지. 네. 네, 그럼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제가 질의를 다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저희 번호판이 저희 가격이 경기도 중에서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요? 거의 비슷한가요?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에 있어요. 저희가 민간이 할 때보다 조금 조정을 좀 많이 해가지고 민간이 할 때는 조금 높은 편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민간이 할 때는 얼마였죠? 이제 각 그 종류별로 너무나 달라가지고요. 달라갖고. 얘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따로 네네.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승영 의원님이 내리 캠핑장 그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행사가 8번은 치렀고 또 남아 있는 행사가 4회 예정인데 고객 만족도 조사는 1년에 한 번 실시하나요? 네, 저희가 1년에 행사가 끝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뭐 저희가 이제 저희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분기별로?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지방 공기업 평가원에서 한 번 받고 있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4년 10월에 그러니까 미리 실시를 3분기 거는 이제 10월 달에 하는데 이게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행사가 있을 때마다 끝날 때마다 그 행사 참여자들한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저희가 점수로 이렇게 해서 합산하는 거는 분기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날에 뭐 그 행사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는 그냥 별도로 또 진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마치겠습니다. 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거 안정 커뮤니티 센터 이거 그 문제됐던 부분들 이게 뭐 그 진단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미 재시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얘기했던 이 부분의 뒤에 보면 앵커 보강 공법하고 기동 증타 공법은 이 지하 1층에 있는 39개 다
이 39개가 전부 다입니까? 그리고 지하 2층에 12개가 전부 다예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예요? 그중에 일부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는 전체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하 1층, 지하 1층의 경우는 일부는 철거를 하고 일부는 이제 공법을 달리해서 그 전단철 위에 철근을 갖다 묶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하고 일부는 기둥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하 2층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만 좀 보강하는 기둥을 보강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상부 강판은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강판 보강을? 여기 그렇습니다. 보면 필요시라고 써 있어서 네네. 의무는 아닌 것 같고 네네. 필요시 아니라 제시를 했습니다. 어느 어느 건 경우에는- 하라, 어느 건 하라. 네, 네, 이제 네. 여기 간략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네, 네, 네. 이렇게 나온 그렇습니다. 거죠. 그럼 이 소요 비용이 24억이에요. 네. 이 24억은 누가 부담해요? 이건 근본적으로 과실을 행한 행위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게 당연히 뭐 그렇게 되는데 네. 이게 고민인 거죠. 왜냐면 이게 한 공사비가 343억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6.9% 한 7%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이 사업차가 이러한 부분 정도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아니면 이게 무슨 이것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건설 사업처장입니다. 예, 보험으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고요. 그 원인 제공자가 규책 사유가 있는 시공자하고 그 다음에 감리단, 이렇게 설계사가 해갖고 과실 비율에 나중에 따져서 비용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공정률이 현재 몇 프로예요? 현재는 7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그러면 있습니다. 30% 공정이 남아 있잖아요. 예, 예. 그 공정에 대한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충분히 재력이 뭐 있고 다른 데서 많은 이익을 봐서 뭐 이 정도야 자기네가 충분히 감당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미 네. 부실들이 발생한 거죠. 이 진단 자체가 다 문제가 돼요. 콘크리트 분리 타설, 전단 철근 미시공, 강도 부족 이게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미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실 바란 네. 말씀을 좀 끝으로 드립니다. 네, 인용하겠습니다. 예.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후반기 상임위 구성 후에 이제 아무래도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야 하는 관계로 이렇게 꼼꼼하게 질의를 다 해주셨어요.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근데 좀 힘드시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료를 세부적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이렇게 첨부를 해주시면 그리고 각 담당 부서별로 이렇게 섹션 나눠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조금 더 이제 서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그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에서 이전 대상 지작물 철거하고 이전 대상 324명 중에 아직 한 54명 가량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게 지금 지연되는 이유나 뭐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상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영업행위를 직접 하고 있는 분은 몇 분 안 되십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물품이랄까 이런 부분을 아직 정리를 하지 않으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몇 분은 아직도 영업행위를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경우도 일부 몇 분은 이렇게 이주하고 이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강경한 분들이 있어서 저희로서도 조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설득을 해서 자진 철거하고 자진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유가 다 있겠지만 이게 이제 완료가 되어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잘 독려해 주시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무엇을 채우는가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고 했고 또 다른 이제 뭐 사전에 보고 받은 내용들도 있어서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타당성 조사하실 것이라고 보고
네, 현재 우리 그 화성 국제 테마파크 발표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그 이제 복합 리조트형이란 말이죠. 엔터테이너를 포함해서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인근 지역 도시 바로 인접한 도시들에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된 것, 기정화된 것들, 그리고 예정된 것들에 대한 그런 고민까지도 함께 해서 우리 이쪽 관광단지 쪽에 콘텐츠를 고민하시는 거겠죠. 네, 송산 그린시티에 들어는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것이죠. 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성공 사례 등을 여러 군데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업체까지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에 대한 투자를 좀 바로 직접적으로는 결정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면 조금씩 그런 수요 등이 뭐 좋은 내용으로 이 관광단지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신축이 이제 장기화되었던 사업인 것만큼 좀 주변 인근 지역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하셔서 네. 뭐 중복되지 않고 평택만 가질 수 있는 어떤, 물론 어렵겠지만 좀 더 고민 많이 해주셨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시립추모공원 같은 경우에 그 그 수익금 여기 실적에 적어 주셨는데 이게 24년도 신규 안치권에 대한 수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 안치권입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그 이추모관이 이제 완공이 되면 그 수익금이 이제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죠? 그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도에 그 좀 윤달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좀 안치가 많았고요. 그에 대한 그 반대 효과로 금년에는 조금 줄었는데 그 반대 효과로 줄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2추모관 건립 때문에 부부단 뭐 그 개장을 통해서 신규 합장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다소 미루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부부단 그런 것도 감소를 했고 내년에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그 고객 만족 제고나 시설 운영 개선에 있어서 벤치마킹 다녀오셨는데 다른 지역 가셔서 비교하셨을 때 어떤 게 다르던가요? 반영하시려는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그 각종 운영 방법부터 시작해갖고 시설 환경,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수원, 용인, 화성, 하남 이렇게 네 군데 다녀왔고 뭐 저희보다는 다 좀 앞서서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드웨어까지 좀 앞서 가 있는 상태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거를 우리한테 좀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시에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자료도 공유하고 했었습니다. 예. 네, 저한테도 좀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시민분들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유가족분들의 위안을 삼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필수 시설이기도 하지만 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시설들보다 저희는 되게 굉장히 삭막하다. 뭔가 평화롭고 안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소한 거지만 유가족분들이 뭐 기도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해도 숨막힐 정도로 적막한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는 작은 배려지만 음악도 조용히 잔잔하게 깔아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유가족들에 대한 배려, 단순히 안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적인 걸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예산이 크게 들어간 상황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펜스 있죠. 이추모관 공사 중인 그 가림막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평택구 관광단지나 다른 기타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가림막을 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공사 현장이다라는 걸 딱 알 수 있는 회색 또는 무채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림막 설치를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나 혹은 뭐 국외 사례도 있고 보면 이 현장에 이런 건물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형상화해서 혹은 그
뭐라 하죠? 완성 조감도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디자인해갖고 채색을 하고 해서 공사 기간 중에도 이곳이 삭막하지 않고 거리가 좀 회색빛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연하고도 어우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곳도 많고 공사 중인 곳도 이제 평택에 굉장히 많이 산지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좀 가급적 신경 쓸 수 있으면 담당 부서와 상의하셔서 좀 같이 함께 이 자리에 뭐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이다, 뭐 공공 건물이든 뭐든, 그리고 평택고 관광단지도 그쪽 자연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 위화감 주지 않는 정도로 해서 한번 세심하게 신경 네, 써주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